아침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네이버 초록창에서 코지토 이치로, 코지토 주식 코지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와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제가 양질의 글들을 많이 항상 장마감 시황 또는 장전 뉴스 정리 그리고 기업 분석, 테마 분석, 시장 분석 등을 하고 있으니까 찾아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5년 1월 17일 금요일 장전 주요 뉴스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블로그 글만 보는 것보다는 제 유튜브 방송이랑 같이 보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전일 뉴욕 증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시적의 금리나 기대에도 하락 마감. 전일 증시에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지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애들이 가야 되냐면은 빅세븐 애들이 가야 돼요. 빅세븐 애들이 뭡니까? 당연히 대형주들,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빅세븐인데 얘네들이 가야 돼. 근데 지금은 아용큐, 버틱스,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스몰캡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이제 우리가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될 그 시기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상승폭보다는 한국 증시의 상승폭이 더 크다. 왜? 한국 증시는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까지 탄핵된 이 마당에서, 아직 탄핵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보다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악재가 더 내? 어려운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한국 주식의 매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한국 증시 보면 알겠지만 순환매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순환매가 나온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형들이 그동안 못 갔던 테마주를 싹 돌리면서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력 설비도 그렇고 보안 관련주도 그렇고 틱톡 관련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 테마주 전성시대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코스피 코스닥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지금은 미국 주식도 좋죠. 미국 주식도 좋은데 한국 주식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템버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네프콘에서도 지금 하이제 RNM이 벌써 150% 정도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주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한국 주식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2025년도는 우리가 복수를 한번 하고, 제 방송을 듣고 제 블로그를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나기를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애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조금의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10주에서부터 20주 추경 필요하다는 이창용.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을 잘 안 하는데 경제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경제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요. 전 국민 25만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5만원.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25만원 받는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화폐 가치를 생각 없이 계속 풀기 시작하면은 결국 뭡니까?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세요. 야, 나 20만원 돈 줘서 땡큐. 요거라도 써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마인드로는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성, 포퓰리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는 이제 경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론자란 말이에요. 여야 없고 보수 진보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보수 진보 역사가 되면 얼마나 된다고. 시장이 제일 중요해요. 저번에 문재인 정권 그렇게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부동산 못 잡았으니까. 부동산 가격을 2배, 3배 올려버렸으니까 민심이 다 사라지잖아요.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가. 보수 정권 마찬가지로 경제 살린다 했는데 경제 못 살리죠? 떨어집니다. 지지율. 그래서 이게 결국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사탕을 주는 거지만 나중에 그 사탕이 암으로 여러분들한테 돌아온다고. 암으로. 경제를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채, 우리 대한민국의 빚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요거를 잡아야 돼요. 지금 나중에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포퓰리즘, 쓸데없는 이런 복지 정책, 복지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 국민 25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 돈이면 저기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이 거지 건성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할 거면은 25만원 주식해서 벌자고요.
자, 미국 증시 예상 부합, CPI의 일제 상승, 테슬라 급등. 이거 뭐야? 어저께 뉴스잖아. 아침에 못 뺐네. 죄송합니다. 패스. 아이고, 이거 아침에 이걸 바빠가지고 못 뺐구나. 다 패스합니다. 오늘의 시장 뉴스는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이거. 지금 세금이 추경이 필요한데 어떻게 계속 돈을 풀어요? 이거 나중에 상인들, 지금도 소상공인들 허리가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죽어버립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정치 뉴스. 정치 뉴스는 최근에 뭐가 조금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냐면은, 이 김문수, 옛날 이제 도지사라고 그렇게 외쳤던 요 분께서 보수 정권에서 이제 좀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김문수, 현재는 노동부 장관, 전 경기도 도지사죠. 요 분께서는 전형적인 좌파예요. 노동운동을 좀 빡세게 하셨던 분입니다. 진짜 완전 거의 뭐 단결, 투쟁 막 이런 거 하면서 앞장서서 노동운동을 하셨던 이제 전형적인 좌파 정치인이에요. 좌파 정치인. 근데 뭐다? 나중에 이제 좌파에서부터 뭐 우파로 전향된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좌파의 사상과 우파의 사상을 뭐 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분이고, 근데 요 분이 갑자기 이제 최근에 좀 하면서 좀 급부상했던 이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김문수 관련주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이제 그때 대권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 2012년도인가 저도 그때는 주식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저한테는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새롭다. 그리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33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633의 원칙이 뭐냐면은 항소심이 2월 15일까지 해야 되고 상고심을 5월 15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633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이거 2월 15일, 5월 15일 어떻게 보면은 일정 관련주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이거 뭐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거죠.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뭐가 됐다?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 지속 한번 보자고. 자, 요거는 제가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짧게 여러분들 쇼츠 열심히 보세요. 제가 그거 쇼츠 편집해서 올리는데 힘듭니다. 힘들어. 쉬운 일이 아니야. 쇼츠 하나 올리는데 2시간 걸려.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게 하라고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래서 한수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최고 원전을 최종계약, 이거는 여당 야당 없습니다. 제가 계속 이 탈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석유가 나요? 뭐가 나요? 금맥이 있으면 일제시대 다 뺏기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죠. 지금 미국 관련주 어떤 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전력기계 관련주 오르고 있죠. 전력기계 관련주. 전력기계, 배전선 관련주 얘네들 왜 오릅니까? 전기를 옮겨야 되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요 배전선을 깔고 전선 깔고 요 전기를 각 나라마다 해야 되고 뭐 송전탑 지어야 되고 이 전기를 퍼뜨리기가 힘들어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우리나라는 뭡니까? 땅이 좁잖아. 땅이 좁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국이 왜 이런 사업을 진행 중이냐면은 앞으로 미래 사업은 AI다. AI. 요 AI 뭐가 들어갑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다 뭐가 필요합니까? 요것도 다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가. 이 전기가 어디서 나냐고. 수력 발전 납니까? 풍력 발전 납니까? 태양광은 부족하다고. 요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어요. 원전. 그래가지고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SMR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SMR이 뭡니까? 소형 원전이에요. 소형 원전. 그러니까 앞으로 AI 시대는 전기가 필수고, 지금 뭡니까? 한국 전력 적자가 얼마나 심해요. 한국 전력 적자가 왜 심합니까? 전기 값이 오르고 있는데 전기료를 안 올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 부채는 결국 누가 다 감당합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다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의료비 인상처럼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의료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의료 정책을 너무 좀
미국처럼 가는 건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전기값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맞게 적당하게는 올라야 돼. 여러분들 나 전기값 비싸서 싫은데요? 아니, 전기값 안 올리면은 한전 적자나고, 한전 적자나면 결국 그 돈은 어디서 메꿀 건데? 세금에서 막 메꾸고, 결국 여러분이 낸 세금이 그렇게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올라야 된다라는 거지. 다만 공공기관인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자, 아무튼 이렇게 전기가 중요한데, 이 전 정권에서 보니까 탈원전을 너무 해버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후퇴가 돼버렸어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말씀드리면은 한전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 대한민국에서 뭘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 원전 설계를 할 수 있는 회사예요. 원전 설계. 원전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SMR 기술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예요. 왜? 이 설계가 뭡니까? 내진 설계를 한다고. 내진 설계. 즉 원전이라는 것은, 원전을 기술력으로 뒷받침하는 건 어느 정도 돼. 근데 만약에 쓰나미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화재가 터졌을 때 이 원전이 폭발하지 않을 걸까지도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하시는 분들이 요거 뭐다? 한전기술의 설계팀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이 설계팀을 없애버렸습니다. 완전히 팡. 제가 요때도 엄청나게 붕괴를 했었어요. 이거 정부에서 밀어줘야 되는 사업을 팀을 없애버린다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팀인데, 이런 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원전이 지금 뭡니까? 후행하고 있는 거예요. 후행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여당 야당이 아니라고. 앞으로 미래 사업인데, 4차 산업에 대해서 길을 가고 있는데 뭐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요렇게 이렇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뭐다?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끝으로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을 확정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이거는.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끝났다라는 거는 이제부터 원전 관련 테마가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이 원전 테마는 우리가 뭐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내가 너무너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안 나요. 자, 아무튼 뭐 김문수 관련주, 뭐 대형 포장, 뭐 한솔, 홈데코, 하신전공, 옵티시스, 대주전자재료, 우원개발, 뭐 근데 마땅하게 매력적인 주식은 없는데, 그나마 뭐 대장주는 뭐 대형 포장, 뭐 홈데크, 뭐 우원개발, 뭐 하신전공 이 정도 보이긴 합니다. 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무거워요. 이거는.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또 보면은 이제 김동현 관련주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관련주. 대권 장룡, 시도지사에 대해서 지역평가는 김동현 관련주 뭡니까? 뭐 SG글로벌, PM풍년, 오세훈 관련주, 진양산업, 진양폴리, 홍준표 관련주, 경남스테이, 휴메스홀딩스, 뭐 한국선제, 보강산업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강력 단체장들이 조금씩 대권 잠룡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지율이 높은 거는 바로 김동연 지사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본은 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친노가 있고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했죠. 이 친노가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전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그리고 요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친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 그래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인데, 뭐 사실 이분은 뭐 진보 보수 그런 거 없이 여러 쪽에서 사실 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약간 뭐 이쪽 성향으로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엄청나게도 극성 진보까지도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좀 세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분이 이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나오는데, 이번은 법적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경수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감옥을 갔다 왔죠. 그 두루킹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든 팩트잖아, 여론 조작한 거는. 그래서 물론 근데 죗값을 받았습니다. 죗값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김경수와 김동연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친노를 흡수하고 독자 노선 경기도지사를 간다라는 건 뭐다? 이재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수와 아마 단일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친노를 개선한다. 이게 민주당에서 뭐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 같은 경우가 뭐 어느 정도 뭐 이재명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 관련주도 23일 이재명 관련주 재판이 또 있죠.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가 재판이 있을 때마다 뭐다? 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라고 하는데 중도에 가깝습니다. 중도 보수입니다. 중도 보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중도가 아니라 완전히 보수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시장체장들이 어느 정도 대권이 아마 설날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설날에 뭐 친척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뭐 정치 이야기 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뭐다? 주식에서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거의 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굉장히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별명이 나무늘보였어요. 나무늘보. 아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래퍼처럼 말을 하고 있네요. 오늘 영상은 빨리 안 돌려도 되려나 모르겠어. 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이제 뭐다 유튜브 라이브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조기 대선에 대해서 몸을 풀고 있고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김문수 홍준표는 못 이긴다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뭐 보수에서도 누가 나가서 뭐 이길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런 것보다 주식적으로 시세 차익만 이용을 하자고요. 시세 차익만. 시세 차익만 뭐다 이용을 하자.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 만약에 사법 리스크가 해결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반대로 홍준표 관련주 지금 이제 1월 20일 트럼프를 보러 이제 미국을 가죠. 그래서 뭐 보수에 떠오르는 게 아니지 그냥 뭐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보수의 할아버지. 그다음에 뭐 오세훈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유승민 관련주, 이준석 관련주 이거 뭐다 이제 김문수 관련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제가 넣어놨었기 때문에 차트 딱 보면서 이쪽 정치 테마주 뭐다 지금 뭐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정치 테마주 시즌이기 때문에 뭐다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했던 거니까 패고 이거 뉴스를 아침에 급하게 한다고 안 뺐더니만 이제 좀 빼야겠어.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지역화폐 관련주 사실 근데 이거 지역화폐도 지금 이거 문제가 많아 이거. 왜냐면 코나아이가 이제 성남의 지역화폐를 독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나아이가 매출이 엄청 잘 나왔죠. 성남시장에 그걸 독점을 해버려가지고. 근데 이 지역화폐 수적으로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요. 저도 지역화폐 씁니다. 왜 세금 공제해주고 10% 할인해주고. 근데 요즘 또 지역화폐 이제 단점이 뭐냐? 이게 이제 강력지자체에서 각자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송파사랑 무슨 뭐 서대문사랑 무슨 사랑 그쪽마다 다 따로 나와요 이게. 왜? 각 지자체마다 세금으로 각자 나누는 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할 거면 그냥 서울페이, 뭐 경남페이 뭐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안 되나 봐요. 지자체마다 뭐 시마다 뭐 국마다 이렇게 좀 되는 거라 가지고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뭐 쓰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돈만 할인 받으면 되니까 사실 뭐 적당한 금액은 저도 한 번씩 열심히 잘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일단 쓸 건 써야지. 자 그리고 TSMC 제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도 이 TSMC의 원탑 반도체 원탑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TSMC 향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관련주 뭐다? 에이징랜드다. 에이징랜드이기 때문에 요 에이징랜드 제가 바로 어저께 에이징랜드가 분봉해서 빠지는 거야. 요놈 참 이거 뭐 분봉해서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금방 빠지죠. 그래갖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요거 하락 땡큐다 이거. 이런 게 그냥 단타 하면은 여기 저가기 이제 3%, 4%, 5% 이렇게 뭐다 2% 여기에서 잡았으면 그냥 10%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풍랑이 나오기에 이거 뭐야? 이거는 땡큐다. 이거 땡큐다. 음봉 주면 땡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음주땡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에이징카라 이거 땡큐다 이거. 요거 TSMC 실적 잘 나올 거니까 에이징랜드 이거 한 일주일 정도 5일선 이탈 손절 잡고 뭐다 단기 수익을 한번 가보자. 요를 했는데 뭐다 바로 그냥 수익이 나버렸죠. 시간에 또 2% 또 떴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냥 5%가 그냥 나온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할 때 모두가 다 겁내야 될 게 아니라 이게 왜 하락하는지 그 다음에 상승할 또 모멘텀이 있는지 그런 거를 뭐다 다 체크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메타 구글 자체 인터넷망 구축.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빅테크 수백을 들어서 이 해저 케이블 대한민국 넘버원 회사가 어딥니까? LS전선. LS전선이 대한민국 넘버원이고 앞으로도 이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써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우리 뭡니까? 우리가 IT 시대라고 하죠. IT 시대. IT 전 세계 인터넷망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시대가 이제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거 뭐다 위성 통신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이루어졌고 또는 뭘로 이루어졌다? 경제로도 이루어졌고
미국에서 터지는 경제 위기가 한국에서도 리스크가 있고, 한국에서 터지는 경제 위기고 또 다른 쪽으로도 조금씩 다 리스크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저는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세계화도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터넷 망이 어디에 있다? 위성에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바다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해저 케이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인터넷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해저 케이블을 까는 애들이 뭐다? LS 전선이다. 대한민국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식적으로 뭐다? LS 마린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해저 케이블에서 주식에서는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요 놈이 차트가 뭐다? 주옥 같아. 우리가 히말라야 소금 같다라는 말을 표현했었는데, 차트가 아주 톡 되면은 터질 듯한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뉴스만 하나 나왔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장기평 위에 살짝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가로 16500이라든가 또는 좀 더 16200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 스윙으로도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LS 마린 솔루션 제가 넣어놨습니다. 좀 전선 쪽 이슈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뉴스가 또 좋더라고. MS 올해 트렌드는 뭐다? AI 에이전트 쪽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AI가 이제 사용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뭐 계속 이쪽을 밀고 있고, 이게 뭡니까? 결국 AI 시장이 더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올해 인공지능 시장이 더 늘어난다. 그럼 뭐다? 인공지능 관련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테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애들 SP소프트, 센저랩, 모니터랩, 엠노도 있고, 3빌리언, 사인앱 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 마음 AI 하고 AI 관련주 많죠. 그런 AI 관련주들이 앞으로 뭐다? 조금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AI 테마에 대해서도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자, 그 다음에 어저께 나왔던 보안 관련주. 앞으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까? 보안 관련 테마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왜 중요합니까? 해킹. 우리가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AI를 누가 해킹하면 어떡해? 그래서 AI 산업과 뭐다? 보안 산업은 뗄려야 뗄 수 없는 사업입니다. 뗄려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뭐다? 보안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센저랩, 모니터랩, 한싹 어저께 올랐었죠. 그 다음에 뭐 SP소프트, K사인, CCUA, 사이버건, 이글로, 휴네시온, ICTK, 드림 시큐리티 다 차트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뭐 센저랩 같은 애들은 뭐다? 천인정치의 상한가도 나왔고, 뭐 K사인 뭐 이런 애들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라온 시큐도 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보안 관련주들은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차트 잘 보고 차트 대응해야 됩니다. 왜? 큰 테마에 어느 정도의 밑바닥은 이제 깔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보다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자. 오늘은 아침 뉴스 브리핑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25년 양자 컴퓨팅.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지금부터 양자 암호 관련주에 장투를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한다? 넘어갈게요. SK하이닉스 작년 HBM 매출 이것도 계속 제가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 원탑이 SK하이닉스예요.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넘버원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HBM에 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는 반도체 관련주 종목도 잘 모르고 레버리지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레버리지 하셔도 되고 SK하이닉스를 보셔도 된다. 하락할 때마다 내가 봤을 때는 모아간다면은 뭐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 포집, 이제 LA 산불 테마에서 이제 확장돼가지고 탄소 포집까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포집이 제가 봤을 때는 단발성 테마는 아니에요. 요 에어라인하고, 그 다음에 뭐 한솔 근데 그 그린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요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탄소 포집 관련주인데, 눌림을 저는 잘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월선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린 케미칼 하고 에어레인, 얘네들이 이제 트럼프도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면은 1월 20일에 탄소 포집 테마도 또 트럼프 입김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추적을 하자. 지금 뭐다? 테마주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이럴 때 차트를 잘 보면 돼요. 그러면은 테마 잘 잡고 차트 다 잘 잡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시장입니다.
요건 이제 발사를 했는데 발사는 성공했는데 이제 뭐 추진체는 뭐 수거를 못했나? 뭐 그런 이야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길게 보는 우주항공 테마이니까 오늘은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약 기술 특허 문제, 펩트론이 드디어 손을 들어줬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갭이 좀 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펩톤이 가면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런 애들이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CN에서 수육 예측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밴드 상단 61,900원. 오랜만에 대여가 나왔죠. 오랜만에. 이거 뭡니까? 공무주 청약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공짜 돈입니까? 아닙니까? 치킨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다? 부모님 돈 대출 뭐 요거는 공무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주 아시겠죠? 그래서 공무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놓치지 말고 공무 청약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코하 그냥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일찍 와야지.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다 늦게 와? 일찍 안 오고. 자 그리고 LA 산불 관련주 이제 뭐 산불에 아직까지는 잡히지는 않았는데 뭐 파라텍 근데 뭐 산불 관련주만 보는 것보다 뭐다 재건 혹은 뭐다 전력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일렉트릭 재룡산업 세명전기 재룡전기 대원전선 또는 대한전선까지도 제일 일렉트릭 요거 산불 관련주 플러스 전력기계 관련주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재룡산업 세명전기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원전선까지 대원전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쪼렙이다. 난 단타 못하고 난 솔직히 실력이 좀 없는 거구나.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럼 뭐다? 테마 잡았으면은 대한전선 이런 거 눌림해 보는 거예요. 요 5일선, 11선, 121선 요렇게 시나리오 짜는 거야. 뭐 CF 120 이렇게 1차, 2차, 3차 눌러주면은 잡아야지. 왜? 테마의 방향성 내가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고 디지털 트윈 뭐 오늘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로봇은 뭐 이제는 보유자 영역 혹은 후발주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는 저희 네프콘에서는 제가 로봇 관련주를 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이젠 RNM을 잡아가지고 150% 이상을 수익 중입니다. 지금 요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뭐 다이렉트로 2주 3주 만에 150%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요거는 못 들어가겠죠. 다음 제2의 하이젠을 또 찾아야 되겠죠. 제2의 하이젠을 찾아놨는데 오늘 갭이 한번 뜰라나 모르겠습니다. 네프콘 오실 분들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싹 다 뭐 오르고 나가지고 그때 좀 들어갈 거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직 10분 남아서 그런가 특별하게 뜨는 애들 없네요. 그래서 네프콘 오실 분들은 빨리 오세요. 빨리.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읍시다. 지금 시장 좋을 때 선택하는 테마주 쓰나미 올 때 우리가 잘하는 시장이 왔을 때 그때 선택과 집중해야지. 지금 안 돼가지고 나중에 오면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예전에는 이제 시장을 이기는 매매를 하려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하락장을 얻어 터지면서 저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뭐다 시장에 수긍해야 되는 그러한 매매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 때는 야 머리 눈 까라 이러면은 납작 눈만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바닥에 엎드리고 이제 상승장 슬슬 오기 시작하면 살짝 고개 들고 눈 좀 뜨면서 어깨 좀 펴고 뭐 요러고 있습니다. 하락장에는 뭐다 바짝 엎드리고 거의 뭐 등이랑 바닥이랑 뭐 상승장 오면은 뭐다 고개만 이렇게 고개만 살짝 들고 더 오르면은 이제 살짝 서고 더 이제 부정 오면은 이제 어깨 쭉 펴고 이제 내가 낸데 이렇게 하려고요. 시장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 관련주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뭐 각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명 관련주도 좀 보고 그린란드 관련주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리기판 관련주는 제가 좋은 테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SKC, ISC 그 다음에 JNTC, YCKM, 필옵틱스 요거 뭐냐면은 골라잡아 하면 될 것 같아. 그냥 진짜 눌림에 골라잡아만 해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과 그런 테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다 계속 빡세게 공부하고 빡세게 트레이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 역대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주 가능성. 조선 관련주도 뭐 저는 끝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건 그냥 3개월 더 가요. 3개월. 그래서 눌림 오면은 또 공략하면 됩니다. 눌림 오면은 또 공략하면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샤오 홍슈 관련주 공구음원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또는 차이나 커뮤니케이션.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오른 게 없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8일선 이탈 컷 12,000 이탈 컷 잡고 한번 볼만하죠. 그다음에 스페이스 X 관련주들도 테마는 지속된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뭐다? 미국 최대 태양광 발전전지가 LG 배터리로 빼곡하다. ESS 테마. 그래서 오시아 홀딩스 말씀드렸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뭐까지 올랐다? 하나 솔루션까지도 오르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솔저 이거 그 폴리실리콘 태양광 가격인데 뭐다? 오랜만에 태양광 폴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폴리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게 OCI 홀딩스랑 하나 솔루션이에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태양광 테마로 쭉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다? 태양광 애들 차트 한번 보면은 OCI 홀딩스 제가 말씀드리고 계속 오르고 있죠. OCI 홀딩스 그 다음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차트가 거의 뭐 히말라야 소금 같은 차트죠.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하나 솔루션 같은 이런 대형주도 어느 정도 이제는 바닥을 좀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푸틴 트럼프 언제든 전화 가능하다. 트럼프 빨리 전화해라. 트럼프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푸틴아 이제 좀 전쟁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아 그래 나도 이제 뭐 원할 거 다 얻었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너가 좀 명분 좀 바닥 좀 깔아줘. 그러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않냐? 결국 우크라이나는 뭐다? 선택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는 국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끼면 안 돼요. 군인들 대우해주고 나라 지키잖아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20대 젊은 청춘들 뺑이 치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군인들 무시하지 말고 국방력 평화는 뭐다?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무도 안 지켜줘. 우크라이나가 왜 이렇게 됐는데 유럽에 나토에 기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국방에 대해서는 뭐다? 안보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능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위치가 안 좋습니까? 바로 위에 누구 있어요? 중국, 러시아, 밑에 뭐 일본. 우리나라는 그냥 강대국 사이에 낑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보에 대해서는 뭐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나라가 시켜야 된다. 자, 그리고 재건 관련주 이렇게 뚝 보면은 뭐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위에 설명했었죠. 원전 관련주 위에 설명했었고 하나오션 뭐 양자 비만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이제 끝. 그리고 틱톡 관련주 요거 눌림 한번 볼만한 것 같아요. 모비데이즈 플레이디 차이니 커뮤니케이션 플레이디 모비데이즈 뭐 이런 애들은 한번 눌림 오면은 19일까지 일정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볼만하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아침 브리핑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